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네, 여러분의 이만합니다. 이 장소에서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궁금했던 질문들, 그런 것들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데 여러 망설여지는 게 많잖아요. 누군가의 반대, 누군가의 시선, 비용적인 측면,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1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일단 정하자. 이거 정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마음속에 떠올라요.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저거 나도 하고 싶은데? 라는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아휴, 바쁜데 뭐 내가 이거까지 해야 돼. 아이고, 이렇게 해봤자 남사스럽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돈도 들 텐데, 시간 들 텐데, 힘든데. 갖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타당하다 본인에게, 본인 일만으로도 지금 벅차다 하면요,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단지 남의 시선이나 남의 평가가 두려워서였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남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아나운서에 도전했을까요? 아니, 쟤 한 번도 아나운서 이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애가 저 아나운서 한대! 저도 좀 부끄럽긴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처음엔 약간 비밀로 하고 아나운서 시작했어요. 왠지 부끄러운 거예요. 쟤가 무슨 아나운서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으니까 전 도전했고요. 유튜브 할 때도 아니, 무슨 아나운서 유튜브를 해? 저거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수근수근 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분홍 가발 쓰고 막 티저 찍고 아니, 무슨 아나운서가 품위 없게 저런 저거 그래? 그런 평가가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100%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에 이유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불법이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저의 만족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남의 시선과 평가 극복을 하세요. 시작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저는 좀 한 끼로 한 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본인에게 주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일단 자기 만족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대견합니다. 내가 이걸 했어 라는 대견함. 세 번째는요, 뭐라도 생겨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기획자의 시선이 생겼고요, 편집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내 채널에 광고도 싣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라는 약간의 보람도 있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외부 인터뷰나 외부 어떤 활동도 많이 의뢰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 인생의 좀 중요한 이벤트나 어떤 중요한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남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특히 그게 가까운 가족이라면. 근데 저는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일일수록 가족의 얘기도 충분히 들으세요. 나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산 어른의 이야기가 분명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생각해서 정말 진실되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시작해보라고 하는 게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이게 부모님 말이 맞는지 내 결정이 맞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 저는 본인에게도 너무나 큰 후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내가 정말 한번 가볍게 시작해보겠다, 해보고 나에게 정말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진짜 현실을 깨닫고 이거 진짜 아니었구나, 우리 부모님 말이 맞구나 라고 내가 깨달을 수도 있는 거니까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1개월, 2개월, 3개월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도전하는 고작 몇 개월은요, 인생의 정말 긴 시간에서 아주 짧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짧은 걸 도전을 안 해봐서 평생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해봤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 너무나 잘 맞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내 평생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주변에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나 하고 싶으면 설득을 해서라도, 혹은 설득 못 하더라도 가볍게라도 해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고는 했지만 갈팡질팡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본인의 확신의 정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내 가까운 지인의 몇 명에게 전 물어봐요.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 사람 지인 몇 명에게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그 몇 명이 지지를 해준다면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라고 해도 그걸 믿고 따릅니다.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걸 지지해주니까. 일단은요,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너무 부담감을 갖고 하지 마세요. 내가 완벽하게 이걸 다 해야지 라고 해서, 왜 우리가 다이어트 계획 세울 때도 빡세게 해서 내가 진짜 한 달에 막 10kg 빼야지 이러면
금방 지쳐요. 너무 타이트하게 운동 계획을 세워놓으면 비록 그걸 달성하고 나서도 금방 번아웃이 됩니다. 요요 현상 오기도 하고. 가볍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해 볼 때도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유튜브를 할 때도요, 장비 다 사고 편집자 구하고 세팅 다 해서 시작해야지 하면 평생 못해요. 혹은 너무 준비했다가 실제로 해봤는데 아 이거 너무 나랑 안 맞는데 라고 하고 돈만 버릴 수도 있는, 진짜 지금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거부터 시작해 보는 게 맞아요. 퇴근하고 30분 투자해서 1시간 투자해서 해봐야지 라고 일단 시작해 보다가 이게 너무 맞으면 그때부터 차츰차츰 시간과 나의 투자와 노력을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는 계획 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많은 일들을 진짜 하고 있어요. 하루를 거의 이틀처럼 사는 방송과 외부 활동과 나의 유튜브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등등을 하다 보니까 하루를 정말 알차게 쓰는데요. 저는 제 다이어리가, 제 스케줄러가 빡빡하게 채워 있습니다. 이 계획 스케줄링을 저는 시간 단위로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한 달치를 미리 세워놓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 정도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주일 안에서 되게 유연하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 오늘만 봐도요, 오늘 아침 몇 시부터 몇 시 출근을 해서 분장을 하고 대본 리딩을 하고 생방송을 마치고 오늘 또 유튜브 촬영을 하고 점심 약속이 있고 또 오후에 회의가 있어요. 회의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운동을 하고 낮잠을 자고 유튜브 편집을 하고 또 무슨 여행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지 라고 써놓는 것만이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이렇게 시간 단위로 구체적으로 세워놓습니다. 그것 따라 움직이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내가 일주일에 운동을 2번 하기로 했어.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 이 시간은 이거 미리 채워놓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이 비잖아요. 나머지 하고 싶은 것들은 남는 시간을 채워놓습니다. 그렇게 뭔가 우리가 빈칸 채우기 하듯이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빡빡하게 채워져요. 그 채우는 것에 쉬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전 주말에는 좀 많이 쉬려고 하거든요. 주말에 영화 보는 시간, 예를 들어 바로바로 생각이 나면 저는 바로바로 채워넣어요. 채워넣고 이거 너무 많은데 하면 빼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시간별로의 스케줄링을 하는 것, 그걸 몸에 습관화하면 정말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알차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원동력과 이걸 해나가는 것들은 저의 그런 스케줄링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걸 못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매니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정말 잘하는 것을 이길 만큼 내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전 좋아하는 걸 일단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내가 잘하긴 잘하는데 여기에 진짜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어 라고 하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하면서 이걸 보충하는, 좋아하는 활동들을 해나가면 돼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걸 너무 하고 싶어서 직업을 삼았어. 근데 돈벌이가 안 되네? 그럼 잘하는 걸 또 곁다리로 해서 2개 다 가져가면 돼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나에게 더 끌리는 것, 혹은 나의 여건을 생각해서 내가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돼. 그러면 더 잘하는 걸 일단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관심사를 가져가면서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나에게 시급한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더 안정감을 원해? 그러면 잘하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좋아하는 걸 해나가고, 아직 난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돈의 여유도 있어 라고 할 때는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더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나의 상황 판단, 나의 마음가짐, 나의 심리적인 여유. 그래서 저는 본인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 순간, 매 선택의 시간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막 딜레마에 빠지고. 뭔가를 시작할 때 당연히 비용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돈이 진짜 많아서 여유 있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늘 어떤 걸 할 때 예산 생각을 늘 하면서 하고, 이번에 한 달 여행, 4주 여행 가면서도 저는 진짜 이번에는 길게 가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쇼핑을 진짜 안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지켜질까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점점 예산이 늘어나더라고요. 좀 이렇게 아끼고 좀 해서 야금야금 알바비처럼 모았습니다. 어디 출연을 해서, 외부 출연을 해서 조금 50만 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이걸로 기분 좋아 이러면서 사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좀 모았어요. 몇 달간. 그랬더니 이제 돈이 조금 모인 거죠. 몇백만 원이.
그렇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부터 이렇게 야금야금 좀 돈을 모아서,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뿌듯하기도 하고, 아, 내가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좀 모았구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좀 아끼는 계획도 정말 중요하고요. 혹은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시간과 기회가 지나가버려서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하고 싶을 때는 좀 땡겨서라도 저는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만 할 수 있는 또 시도가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 재밌게 봤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지? 댓글 좀 써. 댓글 좀 주웠더라. 오늘 영상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많이 물어봐.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고 나는 또 아나운서국 가볼게. 안녕.